So first of all, it's an honor again to have you here and to have the delegation with us today of KECO. We wanted to create this little space to have an informal chat actually with our CEO here. And these are questions that our institute have been actually collecting and wanted to address to you, and we hope we can move forward then with further questions from the audience. I will start with the first one. Currently, KECO and UNU Flores hav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GELP internship and other research projects in different areas. Are there any other topics, programs, or what KECO is envisioning to develop through our cooperation as a strengthened strategy? Yes, thank you. 제가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UNU 플로렌스하고는 먼저 GELP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리서치 프로그램 몇 가지 자원순환 분야에서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플라스틱 텍스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공동 연구가 상당히 인상적인 연구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기획되고 있어서 UNU 플로렌스와의 이 KECO의 어떤 그 협력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이드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 협력 관계, 특히 이제 공동 연구가 자원순환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면 제가 소개드렸다시피 우리 KECO 같은 경우는 기후 대기 분야도 있고, 또 물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와 같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협력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 다양한 우리 기후 변화와 또 순환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싶고, 특히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넥서스 어프로치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최민정 선생과 같은 몇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지금 참여해 왔는데,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중견 리더들, 그러니까 뭐 차세대 리더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UNU 플로렌스나 테우 드레스덴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어떤 교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학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동 시포지움 같은 것들을 열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 would move to the next question, that it's mostly more related than to the what environmental related topics Korean government is most interested at the moment. As we always try to address a pressing issue, we would like to know more from you, and which are the kind of activity or envision work that KECO would like to focus in this regard. 예, 예, 예. 네, 지금 앞으로 괜찮습니다. 예. 한국 우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와 우리 KECO의 인식은 특히 탄소 중립과 같은 어쩌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될, 그렇지만 달성하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2050년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넷제로를 실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제 K에코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될, 그러니까 순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는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솔루션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통합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을 찾고 또 그것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say also very smart. So now we come to a topic that the UN in general, but especially UNU Flores, is keen on, and it's about SDGs. So how important are the SDGs in Keiko's work? Are they used for guidance or setting priorities? And how would you envision that also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us? 예, 괜찮습니다. 예. 지속 가능성은 우리 K에코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 K에코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글로벌 소사이어티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고민이 집중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K에코 레벨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하고 그 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 대중들과 K에코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노력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non-governmental sector, 그러니까 뭐 지방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시민사회의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제가 언급했다시피 국제 환경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이웃 국가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협력 관계를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국제적인 분야에서는 저희가 2005년부터 제5차 아시아 태평양 환경과 개발 장관 회의에서 제안된 서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한국 환경부와 또 UN 에스캅과 함께 우리 K에코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10월달에 개최될 예정인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한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어떤 각 국가가 경험했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이 SI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And now exactly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also the internationalization. So
We are aware that Keiko is involved in several international events. Perhaps you could give us an overview on what Keiko has been involved, and in that case, how you would envision then international conferences like now there's been the UN Water Conference, but the upcoming summits and also future COPs. So how would you see your involvement, and perhaps how about doing it with Flores? 예, 올해에는 이제 환경 분야 또 기후 변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데 유엔 물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이었던가요? 예, 지난 3월에 열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거기에 우리가 K에코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물 위기 해결과 그리고 Water for All이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물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한국 정부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DG와 관련해서도 2030년 아젠다와 17개의 SDGs 부분에 있어서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 인디케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인디케이터들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SDG에도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캅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4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톡테이킹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캅 28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톡테이킹의 어떤 그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K에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게이션 워킹 프로그램 특히 이제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미디게이션 워킹 프로그램에도 K에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bsolutely. So we see the deep work that Keiko is doing on the background, and we hope also for the future to have more involvement with you also in such a big events that hopefully Flores will take part with. I want to thank the CEO, really thank you for this time, and I hope that we all enjoy and learn more. There is more food for thoughts to come. And with that, I think I will give the floor back to our moderator. And again,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and being with us.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Dr. Ahn, and of course also to Serena Kauchi for conducting the interview. As you might all notice, we are slightly behind